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나무 TV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한 해인데요. 소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소띠는 명리학적으로 축토에 해당이 됩니다. 흙의 속성을 지닌 축토는 부드럽고 포용력이 크면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띠는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해서 어떤 일이든 끈기 있게 해내는 기질이 강한데요. 2025년 소띠는 천간의 을은 목 오행에 해당하고 지지의 산은 화 오행이므로 이 두 요소가 결합하면 목생화의 상생 관계가 나타납니다. 목은 생명력과 성장, 발전을 상징하고요. 화는 열정과 변화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을사년에는 소띠에게 도전과 변화의 기회가 올 수 있겠는데요. 소띠는 고집이 강하고 안정을 중시하는 특성 때문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면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소띠는 축토의 기운으로 흙입니다. 이러한 흙이 나무를 키워내는 목국토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소띠가 을사년 동안 목의 성장 에너지를 받아 새로운 도전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목기운인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흙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띠에게는 목의 발전과 변화를 지원하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소띠에게 작용하는 신살은 제살입니다. 제살이란 명리학에서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 또는 환경적 방해 요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상 밖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각심과 방어 본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띠가 이 시기에 특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꼼꼼히 살피시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을사년 학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년의 목생화 기운을 통해서 학업이나 새로운 지식을 쌓기에 좋은 환경을 맞이하겠는데요. 제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은 방해 요소나 환경의 변화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집중력과 끈기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 면에서 소띠는 기회와 주의가 공존하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을사년에는 소띠에게 직장 내 승진이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도전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사년 목생화의 기운은 특히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제살의 기운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즉흥적인 결정보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소띠의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을사년의 화기운이 소띠의 토기운을 생해주므로 에너지가 넘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럴 때 제살의 기운이 함께 작용해서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체력 저하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으니 꾸준히 체력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면서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튼튼한 체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애정운을 보면요. 을사년의 목생화 기운이 연애운에서 성장을 유도합니다. 소띠는 원래 신중하고 느리게 관계를 형성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만남이나 인연을 통해서 관계가 좀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살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상대방과의 소통과 마음 터놓는 진솔한 대화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5년 소띠 월변세 한번 살펴볼까요? 1월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목표 설정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을사년을 멋지게 맞이하시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2월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직장이나 거래처에 좀 더 세심한 소통과 이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3월은 직장에서 새로운 역할이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이해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은 가정이나 가족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되겠고요. 평화로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와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은 재물운 면에서 유리한 달입니다. 다만 지출 관리에 좀 유의하시고요. 투자를 하실 기회가 된다면 신중히 결정하셔서 수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은 건강면에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과로에 조심하시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달입니다. 7월은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8월은 지난달의 결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9월은 대인관계에서 소통과 이해가 중요해지겠는데요. 갈등을 좀 피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달입니다. 10월은 마음의 안정과 가족관계에서 평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온한 가정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은 을사년 한 해 동안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추수할 때입니다. 금전적으로 풍요해지는 달이니 잘 수확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가 2025년 풍수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풍수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접수일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표시해둔 일침표가 있는데요. 나이별로 찾아보기 쉽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할 때 궁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런 궁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나와 호흡을 맞춰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게 되면 어떤 날 이사해야 좋을지 이사하기 좋은 날뿐 아니라 용도에 맞춰서 이사하시라고 분류를 해놨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부운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평안함을 주는 날로 선택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떻게 배치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잘 맞이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소띠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많았고요. 특히 직업적 기회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목화의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자기 고집이나 과도한 열정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자기 관리와 소통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시고 덕이 쌓이는 한 해 을사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